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편이 없습니다. 그저 원칙, 철학, 법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시대 정신이라는 기준도 있고요. 보편성이라는 기준도 있죠. 이런 기준에 부합되면 정의는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요.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그러한 집단이 생긴다면 그들은 정의의 편이 아니게 되겠죠. 똑같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의의 편일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정의의 반대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정의의 편이 되고 싶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고민해야 하고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혹은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내가 옳지 않지만 택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하고 자기 비판을 해보고 이래야 항상 정의의 편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인간의 이기심이란 것은 늘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인간의 이기심이 제대로 발휘만 된다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정의를 구성하겠죠.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노동자든 뭐 알바생 이런 분들 역시 자신의 이기심이란 것을 만약 위해서 뭉치신다면 조금 더 높은 보수, 좀 더 좋은 처우, 이건 뭐 이기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물론 그게 너무 열악할 때는 기본권, 정의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노조란 것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높여내갈 때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전달이 되고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정의가 마련되겠죠. 문제는 모두가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좀 더 많은 목소리, 큰 목소리, 이게 좀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이기심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해주는 사회 공공 영역, 공익, 언론도 있고요, 정부도 있고요, 또는 각종 시민단체나 감시기관들도 있죠. 국제사회도 있고요. 이런 사회의 기본 기구, 인프라스트럭처, 사회의 어떤 사회 간접 자본들이 제대로 가동될 때 결과적으로 정의가 완전하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가 되겠죠. 한 명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한 사람. 과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조선시대에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차별받고 또 신분이 나뉘어서 노비와 또 양반 상능으로 나뉘고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건 옳지 않아라고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반란도 일으키고요, 항의도 하고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가? 이게 옳지 않은 것이겠구나. 바꿀 수 있나? 이런 의문점들을 자꾸 던졌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의는 꼭 실현되더라라는 거죠. 과거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신분의 타파, 또는 여전히 불완전하긴 하지만 성적인 평등, 차별의 철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의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이면 되고 그 한 사람 곁에 서주는 또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 곁에 서주는 또 한 사람. 결국 그래서 한 사람이 정의에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의 적들이죠. 정의가 실천되면 처벌받거나 또는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거나 자신의 이익을 잃게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사코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정의의 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의의 적들은 다양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존재들은 과거 우리 일제 치하였다면 일제 그 자체가 정의의 적들이었을 테고요. 독재 치하에서는 군부 독재의 그 집권자들이 정의의 적들이었겠죠. 지금 이 세상은 보다 다양화되어 있고 민주화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저기 웅크린 정의의 적들이 있습니다.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정관 예우라든지 비리 뇌물 커넥션으로 얽힌 카르텔들도 있고요.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세를 포탈하고 뇌물과 비리로 그런 부분들을 또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고
담합하고 공정거래를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다 정의의 적들이겠죠.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는 그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언론 방송을 악용하려는 자들, 이들이 다 정의의 적들이죠.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게 되면 대단히 커다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기려고 해야 하고 일단 덤비고 도전을 해야 이기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죠.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당당할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비추건 나는 언제나 내가 할 이야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꼭 나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미디어나 카메라가 또는 기자가, 글이 저를 분해하고 분석하고 찍고, 그래서 부분적인 어두운 면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과장시키고 왜곡하고 드러내어서 나를 파괴시키려 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제가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생각했던 거, 준비했던 거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약자 앞에서 제일 약해지죠. 어린 아기들 보면 그냥 무한히 약해지고요. 우리 집 강아지 보면 약해지고 우리 아이들 보면 약해지고, 슬프고 고통받고 피해 입은 분들 앞에서는 너무나 약해지고 미안해지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제가 질지언정 절대 약해지진 않아요. 참여라고 생각해요. 참여. 여러 형태의 참여가 있잖아요. 그 선거에 대한 참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도 있겠죠. 저도 사실은 반성할 게 많은데 반성에 저는 거의 가질 않아요. 귀찮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면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 난방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어떠한 그 상인들을 뭐 들어오게 할 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들이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잘못된 비리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귀찮지만, 또는 내가 조금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아주 커다란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꼭꼭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안타까운 게 언제나 자기들의 이슈를 가지고 나온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관심을 못 얻잖아요. 서명도 그렇고 또는 뭐 기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들고 나와서 그 이슈를 제기하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구석에서 일어나는 옳지 않은 일들, 약자들, 피해 입은 분들이 계시다면 천천히 살펴보고 작은 참여라도 하나씩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정의를 위해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